시작!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속이 깊은 골로 대한 인생이 내려온다. 봄은 얼숭덜숭 뿌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두의 머리 흔들고 전동가는 이다리 동화 같은 앞발로 양귀 찌러지고 세랍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고래를 청이르르르 흩치며 중이 다 벌리고 원리로 하는 소리 하나리 모아지고 땅이 뚝 어지랑는 차례 정신없이 몸으로 움츠리고 많이 엎졌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속이 깊은 골로 대한 인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고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화 같은 앞다리 전동가는 이다리 세납 같은 발톱으로 엄청 사람 백사장으로 자기 뿌리 왕고래를 차례를 흩치며 중이 쫙 벌리고 자라 한 배가 우뚝 서 옹해옹해 하는 소리 산차로 뒤덮고 땅이 두꺼지는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가 엎어선 채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속이 깊은 골로 대한 인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고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또 농업의 미래를 이끌고 계신 자랑스러운 청송 농업인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WTO 체제 출범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6년 11월 11일을 시작으로 올해 29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제29회 청송구 농업인의 날은 청송의 농업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청송구 농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송 농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에 진행되는 청송 미래농업 강연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준비된 경품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29회 청송군 농업인의 날 청송농업 각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송암 김인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송암 김인환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송암 김인환 박사님은 1919년 현서면 월정리에서 출생해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통일벼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신품종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가난과 굶주림을 타파하는 데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외국의 여러 나라와의 농업기술 협력으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자취를 남기신 분이기에
청송군 농업인 단체협의회에서 이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송암 김인환상을 제정하고 매년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군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신 분을 선정해 본상을 수상해 오고 있습니다. 수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상은 청송 농업인 단체협의회 심천택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금년도 김인환상 수상자이신 안덕면 홍순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진심으로 청송농업의 발전과 농업에 기여한 곡이 지대함으로 제29회 청송군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청송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송암 김인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공로패를 수여합니다. 청송농업인단체협의회장 심천택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산업업인 한국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 청송군연합회 김진태 식으로 청송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남달리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청송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회장 심천태 네,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잡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하나만 했습니다. 네, 하나, 둘. 특화개선 청송군연합회 수석부회장 신주성 정신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청송농업에 노력하여 오셨기에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청송군수 윤경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 지도자 청송군연합회 손두호님 이하 내용은 앞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패 전국 한흥협회 청송군지부 이종광 이하 내용은 앞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와 꽃다발 받으시고요. 표창패 사단법인 청송사과협회 이영희 이하 내용은 앞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패와 꽃다발 받으십니다. 표창패 사단법인 여성농업인 청송군연합회 최상희 이하 내용은 전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쌀전업농 청송군연합회 백윤현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패와 꽃다발 표창패 청송군 사회체육회 장남석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표창패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청송군연합회 김용호 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청송군 의회 의장 심상휴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서명 박완수 교육에서는 평소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과 의무자조금 사업 등 우리나라 사과산업 발전의 청송농업인단체협의회장 심천택 네, 전달해 주시면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했습니다. 네, 하나, 둘. 상패 현동현 송용석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됩니다. 네, 박수로 함께 축하의 마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했습니다. 네, 하나, 둘. 표창패 진봉현 조덕래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표 받으시고요. 네, 대형과 함께 포토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했습니다.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감사패 청송군청 친환경 농업팀장 이한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청송 농업 발전과 농업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청송구 농업인들의 청송농업인 단체협의 회장 심천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만 했습니다. 네, 하나, 둘. 제29회 농업의 날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그 교육하는데 김웅철 소장님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짜 이분은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정말 제가 솔직한 얘기 달달달 볶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수장이 두 분 계시지요. 우리 송종만 경상북도 연합회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김은주 한면호 회장님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오늘 뭐 알다시피 그 김치냉장고, 그 다음에 밥솥. 김치냉장고는요 사실 원래 너무 가뭄이 심했고, 그리고 또 너무 무더위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쌀농사도 많이 힘들고, 강원도 배추, 고냉지 배추가 이렇게 다 뒤집어지고 잘 안 되고, 고추가 순머지가 와서 고추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쌀하고 우리 보시다시피 쌀산업과 한우산업은요 우리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이게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사과는 솔직하게 안 드셔도 살 수 있지만 쌀과 한우는, 고기는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농작물 재배보험 원래 골드나 엠부사가 낙과가 심했죠. 꼭지가 마른 현상. 이런 부분은 우리 김은천 소장님이 정부에다가 농림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서 수정을 가능하게, 낙과되는 부분도 원래 피해본 부분을 함께 할 농가들이 조금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힘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농업은요 항상 어렵습니다. 내일도 어렵고 내년도의 농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 청송에서 올해 냉해 경감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군수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요 냉해 경감제뿐만 아니라 우리 원래 고온이었잖아요. 고온에 필요한 약재들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고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밥통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왜 했는데? 살 소비 좀 마시게 해놓고 다른 거 하고 밥통에 해도 갑시다. 김치 냉장고 왜 했노니까 고춧가루하고 좀 배추 좀 소비 좀 마시기라고 일부러 일했습니다. 이게 심천택 회장의 진정한 농심의 마음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이 농업은 우리 생명산업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좋다고 해서 더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농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에서 농업을 우습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또 경북에 또 송종만 회장님, 또 김문주 회장님, 그럼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에서 또 온 우리 또 서상우 우리 회장님 청송 방문을 환영하고, 또 우리 또 포항에 또 김신영 회장님 맞죠? 예, 그리고 김신영 회장님 오늘 좀 보고 많이 좀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심 회장 말씀대로 더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의 날 제29회입니다. 세상도 참 많이 변했지만 우리 농업도 참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전라도에는 지금 쌀농사가 되지 않아서 복숭아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타서 이제는 어디가 어디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그 지역에 맞는 기후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 여기 계신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도 이제는요 그냥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히 좀 어렵고 힘들지만 부딪히고 대응해서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여기 오신 우리 농단역 우리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청송 우리 사과 농업이 원래 약 한 7만 5천 톤이 생산됩니다.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10만 톤이 생산되는 시대를 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사과 생산 산업에서 13%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 청송은 시대의 죽음에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시대를 열어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 인근 영양군에는 고추밭에서 지금 사과나무가 다 꼽아놨습니다. 또한 우리 홍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여름 사과는 문경에서, 이제는 문경에도 큰 가을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강원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좀 대응을 하면서 청송군도 스마트 농업, 과학 영농을 하는데 우리 심천덕 회장님과 함께
우리 농단협 회장님들과 손을 잡고 우리 미래의 스마트 농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과나무도 이제는 하우스 재배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 연말까지 회원 여러분,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다 점검을 해서 성공 여부를 만들어 결정해서 내년도에는 읍면 단위에 약 한 300평짜리 2동씩에서 600평 8기업 읍면으로 또다시 시범 하우스 재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여름 사과는 하우스 재배로 가자. 이런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철저하게 우리가 시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지원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 우리 농단협 우리 회장님들 우리 다 함께 손 꼭 잡고 1등 청송농업군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밝고 우리의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군 농협의 날 기념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본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심천택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농민단체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오늘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오늘 기관단체장님은 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윤경희 군수님, 임기진 도의원님, 윤정경 부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전부와 함께 또 이자 농협군 지부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에 오늘 다 오셨는데 한 분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도의회 우리 신효광 도의원님께서 농수산위원장으로 후반기에 당선이 되어서 22개 시군을 돌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 참석을 못 한다고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송군은 비록 작지만 도의회에 가면 농수산위원장님, 신효광 농수산위원장님 계시고 또 후계농 경인에는 우리 송종만 경상북도 회장님 계시고 또 여석 농업인에는 김은주 회장님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농업은 청송이 주도하고 선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또 우리 청송군은 자랑할 게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비록 적지만 인구는 적지만 농업 예산은 경상북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그 타심으로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윤경희 군수님이 그만큼 청송군 농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예산에 적극적으로 군수님과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농업에 대한 예산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이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농사지은 우리 열과 정성을 담아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잘 수확해서 올 한 해 부자되는 농업, 부자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의 날 맞아 기념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축사는 신효광 의원이 더 모양새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지만 오늘 의사 일정 관계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대신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저는 청송군이 경상북도에서도 출중한 인구 비례에서 농업 예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20한 3, 4% 정도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에 전국 단위로 따져도 인구 비례로 하면은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 도에서도 예산은 우리 행정보건복지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한 6조 정도, 12조 중에 한 6조 정도, 한 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 청송군은 그래도 농업 비중이 농업군으로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삼박자는 다 갖췄다고 봅니다. 우리 도 회장 두 분이 다 청송 출신, 그리고 농수산 상임위원장은 또 신용환 의원, 저는 또 우리 260만 도민들의 어떤 행복과 보건 복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축하드리고,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깃들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청송군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청송군 농업인들의 축제장인 제29회 청송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준비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송군 농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청송군 농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심천택 회장을 비롯한 청송군 농업인단체 협의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연일 이어진 찌는 듯한 폭염으로 농업인들의 수고가 더 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에 농번기 일손 부족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의 선택으로 선발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사과 부문에서 우리 청송사과가 1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청송군 경제를 이끌며 쌀 한 톨이라도 과실 하나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 밤낮 없이 애써주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오늘만큼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 행사인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2부 행사인 강연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혁신 강연은 청송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김흥철 소장님의 강연, 그리고 윤경희 청송군수님의 강연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장이 정돈된 후에 강연을 통해서 우리 청송 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신 각 단체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 청송군 농업이 한 걸음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부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김흥철 우리 소장님이 어찌됐든 우리 과수산업에 해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은 무조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광원 1억제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축산하시는 분들은 소 1억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광원 1억제는 지상권에 대한 어떤 그 권리거든요. 그러면 광원 1억제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되는 고령된 나무를 폐원할 때 국가로부터 이거를 보상을 받고 미래형 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고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싶고 마을 이렇게는 전국에 아직까지 한 대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청송이 어쨌든 오늘 이 강연하고 이거를 좀 추진하려고 농림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그 광원에 대한 어떤 우리 권리 그 다음에 잘 바꿔놨는 데는 더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뽑겠습니다. 28번 28번 예 나오십시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소개해드렸듯이 우리 품목 자조금 단체에 대한 우리 농업 쪽 권위자십니다.
모시는데 대단히 어려웠고 우리 품목조직과 연구소 공감의 연구소장님이신 김응철 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요, 저희의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송에 그 농업이 굉장한 농업이고 또 굉장한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앞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건지,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정리했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간 안에 좀 빨리 끝내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농사를 짓고 또 유통을 하는 농기업의 경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그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됐죠. 직원이 130명이 넘는 농업법인을 경영하게 되면서 저는 성공했다. 네, 이제 뭐 꽃길만 열리겠지. 이렇게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여러 지역도 다니게 되고 또 여러 단체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선 자조금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해외 법령을 조사하고 그리고 국회 작업이라든지 농식품부 작업을 같이 했고, 또 이후에 개정 작업이라든지 노무자조금 단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와 우리 경북도의 평가자로서도 한 20여 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을 이전부터 계속 다녔었고 또 얼마나 대단하신 곳인지 저도 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주도청과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도 서귀포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농업보조금을 받는구나, 지원하는구나. 그리고 거기가 제일 그 중에서도 감귤이 서귀포 내에 있는 감귤 농가가 굉장한 지원을 받고 있구나. 거기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곳은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청송에 농업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많고 또 특히 청송 관내에 있는 사과 농업인분들이 받는 보조금이 국내에서 그 어떤 곳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의 열정 그리고 관심 그리고 우리 그 지역 내에 있는 우리 농업인분들의 단합된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힘을 앞으로 잘 활용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활용을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키위가 있습니다. 일부 키위는 제스프리와 계약한 계약농가고요. 일부 키위는 국내에서 그냥 개별 생산해서 개별 판매하는 키위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제스프리 키위는 일반 키위보다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이 더 비싼 겁니다. 생산성 면에서도 어찌 보면은 2배 이상 생산량이 더 낮다. 그리고 심지어는 등 외품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비싸게 팔고 있더라. 그래서
파리바게뜨라든지 뚜레쥬르 뭐 이런 곳에 가보시면 키위로 만든 생과일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또 우리 전국에 카페가 많죠. 우리나라에 10만 개 정도 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커피숍에 없는 꼭 있는 과일이 있죠. 키위, 그리고 키위 스무디 또는 그 생과일 음료로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팔리고 있고 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과도 우리 청송에서 재배한 여러 농산물들도 그렇게 판매할 수 있을까? 그렇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제도, 이러한 조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과 의무자조금단체를 만들고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를 눌러보면 그 나라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는 만큼,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또 다른 나라가 제도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우리 농민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농가를 위해서 돈을 낼 수도 없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나라에 어떤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주산지 지자체가 나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지역의 농업인단체 그리고 연방 정부가 또 지원을 합니다. 우리도 내내 마찬가지죠. 사과 의무자조금이 사과 자조금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에 경북도가 먼저 나섰고 그리고 농식품부가 도와주셨고 주산지 시군에서 또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농협들이 도와주셨고 각 지역의 농업인 단체에서 또 나서주셨고 이렇게 해서 의무자조금 단체까지 만들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주산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자조금 단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산지 지자체와의 관계,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 또는 지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자조금단체를 육성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소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소농가를 보호하는 거다. 뭘 통해서? 적정 가격을 유지해서 일정 가격 이하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도록 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게 그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무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년 전부터 이렇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하고 있죠. 누가? 정부가 뭘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거는 법률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공무원분들 또는 어떤 높은 분들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다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챙겨줄 수 있느냐. 조직화는 농민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저는 다시 반대로 묻고 싶어요. 자, 우리가 국회의원을 왜 뽑습니까? 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전체 국민이
준수해야 할 법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다 똑같은 구조이더라.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우리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민의 대표를 법에 따라서 선출하고 그 선출된 대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전체 농업인분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만들고 시행하는 거죠.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할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조금단체를 만들면 우리 한우처럼 소비 홍보 중심의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어제 제가 영천에서 만난 분께서는 왜 우리가 공판장에서 그 가격을 받아야 되냐, 공판장에 물건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가격이 싸면 물건을 내지 말고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열변을 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공급 관리라든지 그 거래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자조금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다. 결국은 전체 농민을 대표하는 그런 그 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해서 시행하는 게 단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똑똑하신 분들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 이거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WTO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개방해야 되고 다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게 되겠냐? 네, 그분 말씀도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WTO에서 허용을 했고, 그리고 믿지를 않으셔서 또 WTO 그 홈페이지에 원문으로 나와 있는 이런 사항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WTO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의무자조금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농식품부의 어떤 과장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조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게 뭐 1년, 2년, 10년 걸쳐서 해야 될 일을 갑자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제가 다시 들이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자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각국에서 각 정부가 WTO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한 것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배타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지, 또 어떤 품목에 어떤 조직을 육성하고 있는지 알겠구나. 그래서 밤새 다 찾았습니다. 한 이틀 하니까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또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다르긴 하지만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사례가 쌀입니다. 호주의 쌀이에요. 오늘 여기 쌀 있죠, 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1번, 정부가 다 사주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된다는 게 또 잘 알려진 사실이죠. 여기는 의무자조금 단체에게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전체 경작자들이 결정을 해서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 이 의무자조금 단체가 농민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고, 그 준수사항을 어떻게 정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있죠. 먼저 신고, 출하 이력 관리 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하를 할 때 어떻게 출하해야 되는지 그러한 준수사항이 정해졌고, 또 유통을 할 때 우리가 만든 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유통을 한다. 그리고 가격을 받을 때 우리가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받는다. 생산자 책임 최저가격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 가격, 품위별로 일정 가격 이상을 받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튼 국내 가격, 수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유통과 생산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사례가 호주 쌀이고 그 쌀의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무자조금 단체가 잘 돌아가고 그러한 협동조합이 잘 돌아갈 때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그림을 보면 대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나 호주의 농민들이 똑같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똑같아요. 하는 고민이. 호주 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평균 물 사용의 5분의 1, 물 사용량을 5분의 1로 줄였고 쌀은 더 맛있고 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런 예처럼 개별 농민이 알아서 뭐 세무 회계도 공부해야 되고 외국인 관리도 해야 되고 생산과 유통도 다 혼자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똘똘 뭉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음은 보조금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WTO에서도 허용되는 보조금을 정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청송을 예를 들자면 직접적으로 농업인분들에게 보조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자조금 단체를 통해서 보조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마다 두 분 중 한 분이 꼭 저에게 막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지역의 부재 지주가 절반이 넘는다.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다 남의 땅입니다. 그러면 각종 보조 사업에서 전부 다 배제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희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받는 경우, 보태미를 통해서 지원받는 경우, 세월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뭐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현행법을 비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자조금 단체에게 지원을 하고 자조금 단체가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지원을 한다면 다 비껴갈 수 있죠. 네, 다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조금 단체를 좀 잘 활용해서 보조금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생산 기반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통 기반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를 단체를 통해서 좀 해결하자.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보는 책자가 요만큼입니다. 이 책을 다 알아야 무난하게 사업비를 관리할 수 있다. 우리 농업법인이, 우리 농민이 이거 다 알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단체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네, 값싼 수입 농산물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우리는 반대로 보자면 네, 정말 절체절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맞짱을 뜰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 회장님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땅값이 2배, 3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반의 반으로 떨어질까? 성주 참외를 보시든 아까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키위를 보시든 땅값이 4배가 됐답니다. 4배. 이게 값이 비싸니까 소득이 4배가 되다 보니까 땅값도 4배가 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땅값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출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많지만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있구나. 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한국 쌀 산업이 어떤지, 한국 사과 산업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EU에서 자조금 단체가 만든 책자입니다. 이걸 보면 한국의 시장이 어떻고 우리가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미국에, 호주에, 뭐 다른 나라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조원 단체들이 뭘 할까요? 자기네 농산물 더 팔자고 다른 나라에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연구합니다. 그 용역을 누가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또 하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 농협을 컨설팅하는 곳에서 또 그런 해외 자조원단체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아찔아찔하다. 쌀, 미국 쌀 많이 팔리고 있죠. 채소, 호주의 채소 포함해서 뭐 여튼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광이, 지금까지의 영광이 앞으로 계속된다. 이게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물자조원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우리 청송을 대표하는 사과도 포함된 우물자조원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또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네. 의무자조금 관련해서 자조금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요한 질문들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야 쓸데없는 일 하지 마. 그냥 없애. 네. 뭐 하려고? 왜?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써 붙이셨잖아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 국회의원 한번 만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네. 저희도 많이 해본 결과 이게 한번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농식품부에 항의 방법을 한번 한다고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적어드려야 돼요.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추궁해야 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다른 품목에서는 500명이 전국 대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재해보험 담당자를 모신 거죠. 기후대응, 기후변화 관련된 관계자를 모시고 강의도 듣고 또 건의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여튼 여러 가지 역할들을 누가 개별 농민이 아니요, 조합장님이 아니요, 우리 단체가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해야 되고 사과 의무자조원 단체에서도 다른 단체들과 같이 국회의원들도 뵙고 농식품부의 관계자분들도 뵙고 계속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전체 농민을 대표해서 관련 기관 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만들어졌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자조금 단체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송에서 자조금 단체에게 사과 자조금 단체에게 또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보기만 해도 그 먹먹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재해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죠. 미국의 방송, 다른 나라 방송들 보면 그 지역 전역에 복숭아 나무가 죽었답니다. 얼어서. 이거는 지금 저기 보라 색깔 보이시죠? 어느 지역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올 초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농식품부에 전화를 한 겁니다. 꽃가루 있냐? 네. 우리도 없다. 중국에 꽃가루가 없어서 한국에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도 고생을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 자연재해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 자조금 단체에서도 재해보험과 과수거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개선하고 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보셨죠? 국회의원분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농식품부 관계자분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다행히 재해보험 예산이 내년에 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성 병해충도 별도로 보험상품을 만들겠다라는 장관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사과에 제일 먼저 사과에 시행이 되어야 이게 끝난 거지.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지 끝난 거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관을 현실화해야 된다. 보상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조금단체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약 이야기가 나와서요. 간단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가 지침을 바꿔서 올해부터는 농약 지원을 하지 않는다.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청송군에서 갑자기 좀 갑작스럽게는 했지만 명예피해 저감자라든지 약재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 예를 들면 상주다 그러면 작년에 약재 지원을 30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돈이 우리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과 같이 다시 약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재해 예방시설로 지정이 되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2012년도 3월 이후 과원 제외 이런 거 없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해 예방시설을 더 많이 지정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에게 뭐 도움이 안 된다. 전국 단위 사업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네. 우리 집에 뭐 1,000만 원 꽂아줘, 1억 원 꽂아줘, 뭐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비가 아직 많지 않죠. 그래서 개별 경제 단위로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전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제도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단위로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시군 단위로 자조금이 많이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이 말씀 주시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거나 또는 이용한다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거기 있냐,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에 정부가 자조금단체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 의무자조금 단체들이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만약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 사과 농가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그런 걸 활용해 주세요,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야 될 일이 있을 때 자조금단체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단체에서 전체 농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든가 카톡을 보내드린다든가 우편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활용해서 자조금도 부과하는 거죠. 자조금 부과와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말씀들을 들어보면 우리 자조금단체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러한 성과를 바로 돌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납부된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많이 납부해 주시고 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한테 알려준 적이 있냐, 소개한 적이 있냐, 설명한 적이 있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책자 하나를 보내드리는데 10,000원이 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5만 개 경영체에게 보내는데 5억 원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책자,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드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 자료 그리고 사업 진행 사항들을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더 많은 자료를 보내드리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설명 또는 교육 또는 협의하는 자리를 지역에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돈이 부족하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우리 사과 생산액이 1조 4천억입니다. 10%를 없애려고 하면 1,400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요, 뼈가 없는 사람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게 자조금단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또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과 우리 청송군과 또 좀 비슷한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 성주죠. 제가 대구에서 10년간 살았습니다. 10년간 살면서 성주를 보니까 우와 대박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생산액이 3배로 늘었습니다. 2천억이었던 게 6천억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업이 저급과 저품위과를 4조금 낸 만큼 수매 지원하고 또 1년 내내 참여가 출하될 수 있도록 생산 시기를 분산했습니다. 또 가격이 폭락할 거다 그러면 한 달 뒤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보름 뒤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거를 알게 되면 바로 소비 촉진 행사를 해서 물량을 없앱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전에 판매되던 양보다 25배 이상의 물량이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성주참에 못지않게 저기가 6천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1조 원의 산업으로 우리 사과 산업을 키우고 고추 산업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이 꼭 필요하다. 성주의 자조금은 세 가지입니다. 농민이 바보라서 세 가지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공손회라든지 장국반 단위의 자조금, 또 하나는 군 단위의 자조금, 또 하나는 전국 단위의 자조금입니다. 그래서 자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될 때랑 안 될 때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고민을 하게 되죠. 이 가격이 잘 나오려면 공급 관리와 수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관리와 수요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 주실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더라. 자, 공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 레온과 그리고 특정 농민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도 특별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일반적인 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경작자들이 참여한 사업으로 또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자조금단체가 정한 준수사항, 우리 농민들이 정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승인한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3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사례들도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자조금단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일을 하더라. 전체 경작자를 대상으로 또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고 위반자는 처벌하는 이런 구조. 우리도 이거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송의 농업인들이 똘똘 뭉쳐서 시장 출하를 제한한다던가 공동행동을 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네,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닭고기고요. 닭고기가 예를 들면 2천억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요. 농식품부랑 자조금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법이 있고요.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자조금단체가 시행하는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력관리, 경작신고 의무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하고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도 의무화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짓고 있는지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겠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품종의 나무가 몇 년도에 심겨져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확될지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네, 우리는 절대 생산을 줄이면 안 되겠다. 네. 우리가 생산을 줄이는 만큼 다른 품목에서 다른 지역에서 덕을 봅니다. 결국은 경기도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가 강원도가 생산량을 늘리든 말든 키위로 볼까요? 제스프리 키위는 국내 키위가 생산이 늘든 줄든 다른 키위가 수입이 되든 말든 다른 나라 과일이 들어오든 말든 제스프리 키위는 항상 맛과 품질 그리고 브랜드로 승부를 합니다. 똘똘 뭉칠 수 있게 거기도 자조금법이 있고 또 자조금 단체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잘 팔아야 되겠구나. 여기 앞에 보시면 처음 했던 회사가 이 회사예요. 저 미국 오렌지 색깔을 세 가지로 구분했답니다. 포장상자 세 가지. 네, 하나는 백색, 무색,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 포장지, 검은색 라벨 구입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대신 비싸죠. 우리 귤도 그렇고요. 포장재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가 되기도 하고 시장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우리도 비싼 거는 더 비싸게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은 또 일반적인 것대로 또 비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과가 되기 위해서 농산물이 되기 위해서 좀 저렇게 품질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나눠서 팔 필요가 있겠구나. 이거는 옆에 있는 거는 브랜드 스티커 라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는 기본적으로 과일 전부에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는 스티커는요, 접착제, 잉크, 종이 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느냐, 심지어는 양파에도 스티커를 붙이고 팝니다. 왜? 비싸게 팔려고. 우리 사과에 하나하나 스티커 다 붙이고 파냐, 우리 브랜드 붙이고 파냐, 당도가 좋으면 검은색 스티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붙이고 파냐. 네,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수급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3단계로 합니다. 첫 번째는 수급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관련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상시, 항상 가격이 떨어지든 가격이 높아지든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격이 올랐을 때 또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할 건지 다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급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요, 정부든 우리 자조금단체든 우리 청송의 농민들이든 그 누구든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재배 면적이 어떤지를 몰라요. 재배 면적. 참 큰 문제다. 그래서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전체 경작자가 나는 심을 겁니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농식품부가 매년 항공사진을 찍어서 이게 밭인지 논인지 과수원인지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분댁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좀 웃으시는 분들은 아는 거고요. 네. 그냥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겁니다. 어느 분 댁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송 관내에 과원이라고 확인된 게 11,000개가 있습니다. 11,000개 필지가 있어요. 3,800헥타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신 분이 4,402개고요. 2개 경체가 있고요. 그리고 3,400헥타르, 400헥타르가 빕니다. 11%가 비어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면적의 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농사 짓고 있는지, 재신연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품종을 심었는지, 유목인지 아닌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가 생산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다른 농민들도 더 심을 건지 덜 심을 건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늘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게 하나입니다. 지자체들이 지원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입니다. 사과 가격이 좋았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이 벼농사 짓지 마라, 이제 우리 사과농사 짓자,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포도 비슷한 사고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우리가 똘똘 뭉친다. 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청송 사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가 여기에 와서 청송 사과 이렇게 박스가리에서 스티커 바꾸고 해서 팔리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인삼에서 경적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인삼 농가분들이 바보라서 경적신고를 의무화한 게 아니에요. 4년근, 6년근이다, 이거 국산이다, 이거를 붙여서 비싸게 팔려고 의무화했습니다. 자연재해 입었을 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보수사업 받을 때 또는 폐원할 때 보수사업을 받든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얻으려고 하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심천택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생산 이력제 또는 경작신고 의무화, 이거 꼭 도입이 되어야 되고, 제일 먼저 어디부터? 청송부터. 왜? 청송이 사과에서 1등입니다. 네, 1등이죠. 전국 재배 면적에서 첫 번째고, 농가수에서도 첫 번째고, 가격에서도 첫 번째고, 손해보면 누가 손해본다? 우리 청송분들이 손해보는 거지, 뭐 영주나 의성, 뭐 여기 옆에 있는 분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도입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권익을 단단하게 지켰으면 좋겠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은요, 주위 반경 1km 안에 있는 필지가 다 뜹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다.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1,000개 필지를 농가농 기준으로 5,000원씩 조사한다. 그 필지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력한다. 이게 얼마 드는 거냐면 5,000원씩 하면은 6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6천만 원. 그리고 그 동네에 이장님이든 또 젊은 그 간사역할 하시는 분이 일주일 사이에 몇백만 원을 걸어요. 수당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확인하는 자가 꼭 필요하다. 또 농식품부에서 최근에 선제적인 수급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겠다. 사과에서 최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된다? 농민들은 경적신고를 해야 한다. 경적신고가 곧 또 이것 때문에도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귤입니다. 감귤은요, 40년 이상 된 노목 없애야 되겠죠? 전체 물량의 3분의 2가 맛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여튼 문제가 많았고, 또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과원을 다시 조정하자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원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또 위에 해야 될 거, 밑에 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관수관비 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규격을 12브릭스 이상만 출하하도록 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키위 잘 팔리는 이유, 맛이 없는 게 여기도 3분의 1합니다. 이것까지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유, 거품 선별 기가 막히고요. 맛 관리가 기가 막힙니다. 맛있으면 돈을 더 줘요. 맛이 없으면 돈을 덜 받습니다. 여기 강사님을 한 번에 100만 원씩 드리고 모셔다가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과에서 돈 누가 버나요? 농민이 뭡니까?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사과 값이 이렇게 올랐다. 돈을 누가 버냐? 간단하게요. 정리하자면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키위 같은 경우는 실비 빼놓고 그 출하 수수료 15% 빼놓고 나머지는 다 누가 먹는다? 농민이 먹는다. 이렇게 농민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자조금단체가 농협 그리고 유통조직과 같이 농업법인들과 같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이 결국 뭐냐? 수치 가격은 2배, 생산량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2배, 결국은 소득은 4배, 땅값도 4배, 이런 그 성과를 우리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게 뭐다? 자조금단체다. 그리고 자조금단체가 우리 재보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질타하셔야 되겠지만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 이따 군수님 멋지게 한번 하실 것 같은데 박수하고 좋은 말씀 나오면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번)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특강이라 하기 좀 이상합니다. 농업군수입니다. 얼마 전번주에 농식품부 국장이 청송 와서 우리 이동석 과장하고 농정과장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첫째 첫마디, 청송군의 사과가 착과율이 다른 타 시군도보다 25에서 30%가 착과율이 높다. 그래서 청송군만이라도 사과를 홍수 출하를 하지 말고 각자 냉동 창고가 있는 데는 보관을 좀 해주고, 우리 또 공판장도 우리 좀 보관해서 좀 타이밍을 봐서 방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하면은 우리 다른 타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착과율이 청송군보다 25에서 30%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청송사과가 지금 현재 오늘 또 우리 기술센터의 그 가원에 내가 가서 사과가 딘 것, 홍로 뭐 이런 것들 보고, 특히 가모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사과가 너무 뜨거우니까 가몽도 껍질이 익어서 울뚝불뚝해지는구나. 그걸 내가 현장 쭉 돌려보고 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청송이 의대노,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청송 사과만큼은 확실하게 과학 영농을 하고 스마트 영농을 하는구나. 이걸 거의 인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청송은 과원 관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한우 골드 하니까 잘 떨어지더라 이것이. 신한우 골드 원래 청송군만 잘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이 다 꼭지가 마르고 잘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얼마 전에 태풍 하나 온다 하는데 신한우 골드가 새파란 거 태풍 온다니까 다 떠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천의 사이머스켓이 새파랗게 익어도 정말 한때는 사이머스켓이 황제가 먹는 과일이라 했습니다. 키로당 3만원, 5만원, 7만원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이머스켓 청송도 재배합니다만 키로당 얼마 하는지 아세요? 7,000원, 8,000원 합니다. 말 그대로 비닐값도 안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도 문제, 품질의 문제가 완전 다운된 겁니다. 왜? 새파랗게 조롱조롱 다름만 놓으면 돈 되는 줄 아는데 이제는 입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먹는, 차라리 거봉 포도 먹지, 일반 포도 먹지, 사이머스켓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김천이나 지금 인들 폭삭
농업이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방생하면서 달콤한 미끼 속에는 낚시 바늘이 숨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사과 가격이 좀 괜찮다 하니까 태풍 온다 하니까 새파란 사과를 여름 사과로 둔갑시켜서 싹 다 따서 파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과 좀 떨어진다고 해서 새파란 거 우리가 가격 좀 괜찮다고 해서 작년도도 시나노 골드 그죠? 여름 사과 다 팔았잖아요. 내가 현장 발선인데 뭐. 이제는 올해는 또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우리 시나노 골드 이런 사과는 적기에 적소에 제품을 따가 출하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항상 미끼 속에는 달콤한 미끼 속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숨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바로 사이먼스 캣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청송 농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 신철덕 회장님이나 우리 농단역 우리 회장님들 모든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청송 농업이 미래를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아까 축사를 하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가장 현대화된 사과 재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동네 사과 박사 이야기 들어서 안 됩니다. 이제는 검증된 오늘 우리 김영철 소장님, 소장님 같은 이런 분들 법리적인 문제 이것도 전문 지식을 가진 데가 어떤 그걸 인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요 사과 고수 아닙니까? 제가 22년 이상을 사과밭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과밭에 부지런하게 다니까 내만큼 다니는 사람들 극히 몇몇 사람 빼놓고 드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송 사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입니까? 지금 감흥 같은 경우는요. 감흥은 누가 뭐라 하건 대한민국에서 문경의 감흥은 최고입니다. 신철덕 회장 맞죠? 문경의 감흥이 지금 어디로 문경에서 감흥 재배를 하고 있는 큰 손의 농업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로 가고 있습니다. 철원, 고성 심지어 청송에서 사과 농사 깨어지는 청년 농업인들은 지금 강원도에 3만 평, 5만 평을 사서 지금 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보라서 올라가겠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경애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 저 군수가 이런 이야기 하노? 여러분 이제는 기후변화, 온난화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할 가치도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오고 있고 현재 왔습니다. 우리 과거에 대구 능금, 경산, 영천 쭉쭉 내려올 때 그때 능금 가수원 천평만 갔으면 대학교 시계코도 남았습니다. 국강사가 할 때 색깔있게 세계 1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사과가 흘러와서 청송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우리 이제 부사부터 시작해서 그때 세계 1 가구부터 시작해서 그 농사가 우리 하천을 개간해서 제방을 막아서 가수원을 만들어서 오늘날 청송군의 부자 농업군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빨간 놈은 내가 붙들고 울고 싶고 대성통곡을 하고 싶어도 빨간 놈은 앞으로 4, 5년 이후 되면 강원도로 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군수는 왜 우리인데 자꾸 이런 힘 빠진 이야기 하노? 저는 군수는 힘 빠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적응을 하고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하고 우리가 빨리 대안을 내놓고 또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하늘만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게 뭔가 여름사가 골든볼로 가자. 가을사가 이제는 시나노 골드로 가자. 청송사가 가면 향후 5년 후가 되면 사과는 빨갛다 시대가 아닌 사과는 노랗다 시대를 청송군이 열어가자. 이게 이렇게 열어가면서 당장 일손을 얼마나 줄이느냐. 여름 사과를 골든볼로 가고 우리가 이제 중생종이라 하는데 만생종 앞으로 시나노 골드가 언제 따노? 빨간 놈 딸 때 따는 시대가 1년 안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채널골드요 10월 이달 말쯤 돼야 따야 됩니다. 빨간 우리 후지 딸 때. 이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 우리 지금 공무원들 여기 다 와 있는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운영 관련한 게 뭡니까? 묘목을 지금 거의 갱신하면 우리가 군비 5대5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면 묘목비도 군이 70% 부담하더라도 갱신을 해서 현실에 맞는 적응을 해 나가야만이 청송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맨날 나는 네 앞만 떠들어봐라. 나는 빨간 놈 간다. 그럼 가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는 스마트 영농을 가지고 스마트가 뭡니까? 똑똑하다, 영리하다, 잘한다, 멋있다. 이게 스마트입니다. 스마트가 뭐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나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농업 정책과 방향을 분명히 선을 꺼놓고 가야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군수님, 묘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거지. 현재 올해 내년까지는 묘목이 하늘의 별 따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정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묘목을 기술센터나 다른 농협이나 위탁을 시켜놨더니 묘목의 생산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우리 앞에 요 과장님들하고 우리 다 모여서 소장님하고 결론 낸 게 뭔가? 산림조합을 묘목 생산 공장을 만들자. 그래서 묘목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무병화 묘목, 또 우량 묘목 이래 만들어서 산림조합에서 대량으로 공급할 시대를 적어도 2년 안으로는 만들어내자. 그게 우리 농정 정책의 제1순위입니다. 일단 사과밭 제대로 갱신을 할까? 나무가 요새 무슨 갱신을 하든지 이빨 수익이 없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하면서 앞으로 묘목도 지금 현재 5대5 하던 것도 농정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농가에 전정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7%를 우리도 군이 부담할 수도 있다.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때 가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책입니다. 우리 청송군의 농업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현재 정확히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청송군 농업 예산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는 경상부탁하는데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산 잘못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게 청송군 농업 예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과학 영농을 하고 희망 영농을 하고 우리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감히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농가에서 실제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업 예산을 조금의 편성해놓고 농가 보면 의회라 하면 안 따라옵니다. 묘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하나 지원 사업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과학 영농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함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과 이야기를 하면 제가 참 머리 아플 만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동 내가 수십 번 이야기하지 이제는 지겨울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현동에 하우스 재배했는데 가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 보십시오. 내가 입에 침이만 놓고 했는데 지금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하우스 재배 한번 가보시라 하면요. 우리 현동 어디나 가면은 삼성건재사 우리 포항 가는 길에 바로 건너편에 보면 하우스 600평을 안에 나무를 다축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600평에 몇 줄을 심어놨나? 1,500줄을 꼽아놨습니다. 그러면 노지에 3,000평 꼽을 걸 600평 다 꼽아놨습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성공하면 올 연말까지 데이터를 빼서 성공 여부를 가리켜서 거기서 이건 성공할 수 있다 하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정팀들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 단위로 300평씩 600평을 8개 읍면으로 종별로 스마트 하우스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50%, 군 부담 50%, 5대5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우리가 음중 선정해서 300평짜리 2동을 면 단위로 지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겁니다. 그 데이터 분석하는데 한 2년 걸립니다. 이것이 우리 여름사가 맞다면은 이제는 이것으로 밭크다고 자랑하는 시대 말고 작지만 강한 소득을 내면서 편리하고 일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걸 제가 지금 하락합니다. 물론 신한우 골든 같은 이런 거는 노지해야 됩니다. 단지 제가 지금 이런 말씀하는 건 여름사가. 근데 여름사과도 이제는 뭐 홍론이 뭐니 그런 걸 다 이제 별 볼일 없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가 판단한 것은 하우스 재배 골든볼을 하게 되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신한우 골드하고 우리 골든볼하고 하면요. 신한우 골드만 해도 꼭 지치지 않고 입소짐하지 않고 반사필만 그래도 일거리를 얼마나 줬습니까? 최소한 50%에서 60%의 일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노란 놈이 빨간 놈보다 돈 덜 받아도 훨씬 이득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맞습니까? 왜 그러면 작년도에 사과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작년도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야. 우리 15만원씩 20만원씩 받았는데 올해는 6만원 7만원 가. 야 이거 작년에 반값도 안 되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신한우 골드요 7만원 선 6만원에서 7만원 선을 가면요 충분합니다. 뭐 돈 맞으면 군수가 더 좋죠. 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돈 받는 습관이 있어서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되건 적어도 6만원 선 이상만 신한우 골드가 유지만 돼준다면 농사 지을만 합니다. 고추 농사보다 100번 1000번 나왔습니다. 고추밭에 하면 고추 한번 따본지 까마득 할 겁니다. 다 가수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해외 근로자들이요 의성 마늘밭에 갔다가 영양고추밭에 갔다가 청송 오면요 여기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사과밭에 그늘에서 서가 일하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스마트 영농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지금 한번 우리 인구 정책 하는데 제가 경상북도 우리 그 국장하고 인구 정책에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 낳아서 청송보다 똑같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를 다 키워놓으면 대학을 어디로 갑니까? 주소공개 같은 대구 가보고 서울 가보고 거의 대부분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청송군은 경상북도는 아만 낳아주고 그러면 그 아가 조금만 가지고 그러면 서울에 다 상납해보고 우리 남는 게 뭐인데 돈만 주지. 이 아이 낳기 세상을 만들려면요 시군의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취업하는 회사가 10년 후에 소멸되고 10년 후에 부도난다 하면 현재 알고 있는데 그 회사 취직하겠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청송, 영양, BYC, 소멸 1지구, 의성은 뭐 1등이라고 합니다. 소멸 1등. 근데 그런 말 정부에서나 도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소멸되는 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소멸되지 않도록 보조를 해주고 농업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국민이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정부지. 너그 소멸되니까 너그 정성 다 떠나라. 그거는요 지도자가 할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건 나쁜 겁니다. 정성군 너그 사과 농가면 사과 특화 사람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똘똘뭉치 잘 살면 정부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경상북도가 이렇게 우리 농민사관학교도 농민사관고등학교도 정성이 지어줄게. 한번 잘하면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소멸되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어떻습니까? 농업 알기를 개똥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농업 재해보험 어떻습니까? 재해보험 하늘로 우박 오고 태풍 오는 거 내가 오라게 했나? 지가 왔지. 차량 운전하는 것은 내가 실수로 차를 들이받아보고 내 하품하다가 들이받고 예를 들면 당 기아들이 보험 수가 올려야 됩니다.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건 남이들 피해 줬으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적어도 재보험 정도는 내 잘못이 없다 이거지. 우박 오는 거 내가 오라게 했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강력하게 제가 정부에 또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옛날에 보험수가 정부에서 60%를 하던 것을 70%로 정부가 챙겨도 농가 부담률, 군 부담률 확 줄여도 이것도 뭐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뻐끔 앉아가 먹고 하려면 이것들이 말이야. 소멸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농업군이 시골군이 자꾸 인구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소멸된다 하니 아이들도 소멸되는 군에서 여기서 어떻게 큰단 말인가? 이것은 정부도 다음에 강의할 때 이 말 꼭 하십시오.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는 말입니다. 적어도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행복해야 될 권리,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1920년도 일제치하 시대, 일제치하 때 우리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2천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끝나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남한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그 세월이 지나서 그 1945년인가 그때쯤 돼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2,500, 2,700, 800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불과 5천만 된 하이로 올라갔는데 5천만 된 지가 불과 2020년도에서 5,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지금 물론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많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5,200만 인구가 대한민국에 소멸되려고 하면 언제 되노?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이 제가 40년 전에 청송군의 인구가 8만에서 8만 5천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8만 5천 시대 때 여러분 뭐 먹고 살았습니까? 여기 젊은 사람 빼고 보리밥도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때 나 드시 저 회장과 계시네. 그때 그 시절에 쌀밥 한 먹으려고 하면요 제사날, 추석, 설날, 내 소풍 가는 날 이 외에는 하얀 쌀밥 구경 못했습니다. 오늘 뭐 살 소비 촉진하자고 뭐 밥솥도 수북가 갖다 놓고 이랬더라고. 근데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송군이 서울시 1.4배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상간이 임야가 전체 8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 짓고 농사 짓고 쓸만한 땅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 17% 땅에 8만 명이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 집에 논 3마지가 있으면 부자라게 했습니다. 지금 요즘 논 3마지 같으면 아이고 귀찮아 그 귀찮아 농사 못 지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적어도 청송군이 가장 돈을 보고 잘 살 수 있는 행복지수가 인구가 얼마인가? 저인데 모르면 2만 5천. 좀 더 넓게 보면 3만 명. 이 이상 뿌려내면 청송군이 먹고 살기가 빡빡해집니다. 어떤 어르신 갑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때 그 시절 좋았지.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40년 내가 돌려드릴게. 그때 그 시절로 갈랍니까? 나는 가고 싶다. 내가 돌려드릴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이소. 저 보시면 다 안 간다 하잖아. 왜? 이제는요 소멸지구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말고 적어도 청송군은 2만 5천 명이 우리가 잘만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1등 농업군을 만들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청송군수 윤경이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용로, 스마트 용로 말만 분주하게 하지 말고 행동을 옮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농정정책을 펴는 것이 정당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 간부들 앞뒤로 소복 앉아있는데 이제는요 1등 농업군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스스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천덕 회장님 그리고 농단역 우리 회장님들 공무원만 잘하면 됩니까? 군수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도 함께 가야만 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만이라도 지대로 좀 가자 이거지. 적어도 군수가 뭐 저보고 특강을 하는데 저는 특강 같은 거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노력도 노력, 오직 노력뿐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노력의 대가를 바란다면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가을거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좀 남았는데 특히 남성분들 청송읍장이나 진보장이나 안동장이나 부남장 오지 마십시오. 놀아도 내 가수원에 가서 놓으십시오. 지금의 하루가 우리 결실의 한 달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험생이요. 수험 저 밑에
진짜 일각이 여삼추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엄청 소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뭐 꼭 이 남성부가 좀 폄하 발언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술 먹고 술 좀 덜 먹고 좀 가수는 좀 가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가을거지 마무리 잘하고 사과꼭지 이야기가 끝내겠습니다. 원래 사과꼭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날이 기후 변화로서 꼭지가 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술센터 소장 보고 꼭지를 강하게 하면서 꼭지를 늘린 신한우 골드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지를 늘릴 수 있는 영양제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하자. 그래서 어지간한 바람 불어도 사과가 좀 안 떨어지게 만들자. 이것을 지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과 착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반박사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튼튼한 꼭지만 제대로 잘 만들어준다면 사과를 신한우 골드는 적기에 수확을 해야만이 우리 청송군이 요거 아노가 앞으로 상품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래 신한우 골드 생산량이 얼마인가? 저보고 군수님요 신한우 골드요 공판장애가 없어 막 쏟아지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내한테 구라치면 안 됩니다. 원래요 막 쏟아져도 2,000톤 안 됩니다. 우리 지금 75,000톤 생산되는데 2,000톤도 안 되는데 왜 막 쏟아집니까? 무슨 뭐 하늘에서 뭐 자갈 쏟아지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한우 골드가 노란 황금 사과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사과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적어도 10,000톤 이상이 생산되어야 전국 네트워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는요 특정 인만 먹습니다. 막 쏟아지는 거 없습니다. 지금 한번 다 쏟아져 보고 신한우 골드 거의 없어. 지금 밭에 지금 몇 밖에 없더라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막 쏟아진다 하지 말고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인건비 신한우 골드 잘만 하면요 소장님 10명을 쓸 인부를 4명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5명 아니면 박수 치라면 취소를 치다. 그리고 여름사가 우리 골드몰 하지 않습니까? 신한우 골드보다 인건비가 더 듭니다. 또 골드몰이 왜 자꾸 제가 우리 군수는 골드몰하고 무슨 뭐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를 하는 데는 골든볼이라야 색깔에 신경 안 씁니다. 자외선을 좀 차단이 좀 덜 되니까 오히려 더 노랗더라 하는 겁니다. 빨간 놈은 아무래도 하우스 안에 해놓으면은 스마트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착과에는 떨어집니다. 이건 대충 다 아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노란 놈을 더욱더 노랗게 만들자. 앞으로 청송군은 미래의 농업은 미래의 산업은 우리 스스로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1등 청송사가 만드는데 저 윤경이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함께 저와 함께 가줘야만이 성공하는 농업이 될 겁니다. 오늘 좀 다소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더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고 또 저는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1등 농업군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2회분 제가 긴급으로 방출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엄청난 우리가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 앞으로 간부공무원이지만 내가 이걸 공급하라 이래 하니까 야 군수님 이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한다. 제가 2년을 테스트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요. 일부 강원도에 했지만 청송 정원에 100일롱이지 않습니까? 4개 경감지 쳤습니다. 제가 설이 오는 걸 안다 해가지고 꽃 좀 더 오래 가게 하려고 2회를 쳐보니까 꽃이요 보름 이상 들어갑니다. 안에 보면 100일롱 설이 한 번 아프면 한 방에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근데 4개 경감지를 2회를 계속 쳐보니까 이놈이 새까맣게 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것도 재수가 좋은가 보다 했는데 저작년에도 내가 또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내 말 들어라. 이건 이렇게 안 하면 또다시 우리 가슴 치고 또 운다. 그래가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회 실시 분명히 하겠습니다. 심천택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심천택 이름 적혔습니다.
95번. 명부 뽑겠습니다. 하나 111번. 예, 안내 방송 드립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